그러니까 지금 장은 갖다서 게릴라 전투해야 돼. 급등한 거 와 하는 게 아니라 때려. 그리고 오늘 그래서 한일사료 사라고 했어. 그 다음에 그 퍼스텍 사라고 했어. 퍼스텍? 퍼스텍 지뢰 관련주. 오늘은 데모 팔아갖고 퍼스텍 사라고 해. 땅 파고 흙 파고 하는데 지뢰부터 제거하고 땅 파야지. 그거 터지면 어떡하려고. 뭐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런 시소를 이용하죠. 우리가 5,000원 급등할 때 퍼스트 우크라이나 연분이 와서 지뢰 좀 그때 흥분해갖고 막 상한가 치고 막 급등할 때 5,000원 때려. 그리고 오늘 급락했어. 이제 급락할 때 다시 껴넣어. 왜냐면 요번에 22, 23일 날 그 G7? 아니지 국토부 장관 가는 날이지. 19일부터 21일까지가 G7이죠. 22, 23일이야. 그럼 가면 또 뭐 우크라이나 재건해서 당장 그 걔네들이 떠드는 몇십 조짜리 MOU 맺고 하다 MOU 종이 쪽쪽인데. 그럼 선생님 차라리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하면 현대건설기계 그리고 그때 한참 갑자기 그 집 관련된 거 조립식 집 이런 거 SY? 있었잖아요. 오늘 그런 것도 다 바닥에 있어. 그러니까 그런 거 지금 사놓길래. 차라리. 그리고 나는 우크라이나 데모가 이렇게 급등하는 거 보고 오늘 때리듯이 그냥 갔다 와서 나는 오히려 사이드를 볼래. 사이드? 폴란드하고 중동, 사우디. 그들이 하나로 엮일 수 있는 건 방산? 뭐지? 요번에 뭘로 엮을 수 요번에 갔다 오셔서 6월 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가는 에너지가 나오는지 그게 나가리 되는지 그걸 볼래. 가는 에너지 나오면 원전 수주했다는 얘기야. 그래서 나는 이제는 우크라이나 재건은 전쟁이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이렇게 터지는데 이게 바로 되질 않아요. 그쵸. 뭐 재건해봤자 또 부서질 텐데. 그러니까 휴전을 맺든지 뭐 한 다음에 확 해야겠지. 그러니까 이것도 한 1, 2년 후 얘기일 수도 있단 말이야. 응? 그러면 지금 당장 풀어지는 건 난 폴란드, 체코 원전 그리고 사우디 그동안 이제 잠잠하잖아. 그래서 한미글로벌이 4만 원까지 갔다가 지금 2만 치 급락을 했거든. 네. 오히려 그럴 때 저 한미글로벌 얘기 안 하잖아. 그런 거 난 그런 거 사놓을래. 오히려 그 원전. 키워드는 원전. 그럼 G2 파워. 그래서 오늘 G2 파워 그 급등한 미래반도체나 이런 거 G2 파워, 한전 기술 이런 거를 사놓을래. 그리고 자동차 섹터에 충전 관련된 게 아직 안 가. 디스플레이텍이라든지 뭐 밸류체인들이 그냥 제자리 뛰기만 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다음 주부터 땡기나 또 볼래. 오늘은 전차가 아니라 전만 갔어. 근데 전 안 갈 때는 차만 갔었어. 같이 좀 가자. 같이를 안 가. 그런 거 또. 현대차 기아가 선생님 미국에서 그 10대들이 이렇게 해가지고 털어가지고 가는 거 배상하기로 했대요. 근데 현대차도 20만 원, 기아도 9만 원은 먹을 가성비가 없어. 먹을 게 없다. 그러니까 8만 원대 L전자는 매력이지만 11만 원, 12만 원대는 안 해. 괜히 돈만 거기다 맞춰놓고 그냥 세워라 내워라 하는 꼴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도 또 시가총액 또 위치를 보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금년장은 중소형장이야. 종목장, 머니게임. 그러니까 CFD가 요번에 그 세력들만 있는 거가 있어. 지금 소록스도 나는 그거 게임 같아. 선생님, 소록스 얘기 좀 해볼까요? 엄청. 저는 이게 상한가 뿅뿅뿅 갔다가 이게 물량 딱 터졌어. 이제 끝났군. 훗훗 이랬는데. 또 상한가 갔어요, 금요일에? 이거는 그래서 타짜가 붙었다는 얘기야. 선생님, 근데 이런 거는 선생님께서 가지고 계신 엄청난 그 경험의 빅데이터로 봤을 때 이렇게 붕괴가 됐다가 또 상한가를 가서 점점점 가는 경우는 흔하지 않죠, 굉장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한두 개에 불과하지. 손바뀜 한 거예요? 쉽게 말해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에서 해먹을 게 없으니까 이게 뭐야? 화두가 중요해. 화두. 그 불 파가지고 전기 뿅뿅. 나는 그게 동아지질이 가길 바랬거든. 역을 치고 나가는 거야. 선생님이 동아지지를 바라니까 딱 세력이 우리 방송을 듣고 동아지질 안 되겠다, 야 이거 해 이렇게 한 거야. 그거 하는 애들이 있겠지. 그러면 이제 동아지질이 따라간다. 그리고 나는 소록스를 그걸 냄새 맡아 9,000원에 여러분들한테 해드렸는데 17,000원, 15,000원, 21,000원. 그럼 이게 3번 흔들면 끝나는 것 같아. 하나 둘. 한 번 흔들었어. 한 번 흔들겠네. 그럼 2-3번 남았어.
그럼 따라가도 되겠다. 근데 안 해, 나. 네가 선수야? 하지 마. 그냥 동아지질 기다려. 동아지질도 한번 붙으면 상한가 한 번만 먹어. 오히려, 그러니까 그런 급등주들, 오히려 이런 종목들 겁나서 적은 돈에 올려놓고 못 팔고 하면 다시 급락할 때 그거보다 편안하게 아직 어느 정도 기다렸다가 그거 30, 50 먹는 게 더 편해. 실전에서는. 그리고 이거는 선수용이고 어느 선을 깨면 무조건 끊어야 되는데 초보자들은 또 거기서 끊지 못해. 이런 거 잘못하면 반토막 돼. 이런 종목들이 반토막 된다고. 그런 것들 흥분하지 말라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서 체크할 거는 지하와 해저 터널 이 화두를 체크하란 말이야. 지하화, 해저 터널. 거기에 정부 정책 발주를 해줄 수 있는 기업. 그동안에는 박살나갖고 바닥이었는데 누구 권력가든 어떤 에너지가 이쪽에다 떡을 하나 줘갖고 옛날 BBIG 때 같이 그때는 바이오하고 태양광, 풍력 어마무시 문재인 정부 때 해먹었잖아. 요번 금년 정부는 그게 핵이고 그다음 원전이고 그다음에 해저 터널이 왜 나오냐. 요번에 지금 나는 무슨 코인 싸움 이 싸움이 이낙연파와 이재명파의 혈투라고 보거든. 그러면 이낙연 이분이 그 전남지사였을 때 그때 뭘 그 정책을 내서갖고 추진한 줄 아냐? 목포 제주까지의 GTX. 오, 그랬구나. 그래서 그분하면 정책하면 지하 해저 터널 얘기가 나오는 거야. GTX 철도. 그럼 GTX잖아. 그쵸. 해저잖아. 그러면 KT 썸바니 부산산업 이런 게 이낙연 관련주 하면 왜 거기서 껴나와? 그런데 그 터널에 조명 달고 뭐 하고 하는 요것부터 건든 거야. 왜 조명을 다 만들어야 조명을 달지? 그러니까 이게 전략적인 그러니까 발주를 줘야 될 거 아니야. 이게 대장동 케이스야. 그때에서 이쪽에 갈 에너지를 이쪽에 땅 허용해줘가고 이쪽 줘갖고 거기서 이권 잡아갖고 나눠먹다가 저렇게 난리치는 거 아니야. 여기도 이것도 총선 대선 게임이라고. 그걸 할지도 몰라. 안 할 수도 있어. 안 할 수도 있어. 그 대신 거품을 만들 수 있는 계획을 떠들고, 거기에 이권자들이 딱 나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스토리가 멋있어야 돼. 스토리가. 그 전에 썼던 스토리를 또 재탕할 수는 없으니까 새롭게 만들 거 아니에요. 그래서 뻥이라도 그림을 잘 그려야 돼. 그런 추상화 같아야 돼. 그래서 꿈을 심어줘야 돼. 꿈을 심어줘야 돼. 그런 게임들 종목의 선도주를 이걸 만든 것 같아. 선도주가 있다는 거 후발주자가 있어야 이게 트렌드처럼 한동안 시장의 주도주가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요새 동아지진이 야금야금 올라온다. 야금야금 가다가 상 땅땅 치면 팔래. 그거 기다려. 땅땅 해주세요. 있냐? 다 있어. 웬만한 거 다 있어. 여러분들 제 종목은요. ETF 보면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보여. ETF야? ETF? 오늘은 딱 이렇게 보면 오늘 반도체가 오르네. 오늘 엔터가 숏이구나. 이러면서. 프리티 ETF냐? 네, 있어요. 여러분 추종해 주세요. 수익률은 이게 도찐겠지. 이게 플러스 마이너스 또이또이가 되기 때문에 항상 전체적인 흐름을 볼 수 있다고요. 자, 그럼 선생님 동아지질, 특수건설, 뭐 KT 서브마린 우리가 항상 얘기를 했던 건데 사실 부산산업. 부산산업. KT 서브마린은 뭐 이제 뭐 그거 뭐 매각과 관련된 이슈 막 얘기했을 때 LS 그룹으로 사실상 지분이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은 각도를 봐야 돼. 거래량. KT 서브마린 너무 애매한. 그러니까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서야 돼. 그 서는 첫날 시간의 상한가쯤은 그 다음날 반드시 꼴이 달려. 그럼 왜 그럴까? 근데 선생님 정매 강한 종목은 거기서 이제 상한가 딱 말아버리잖아요. 아니 나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그래. 어떤 사람들? 엎어버리는 거야. 왜 그러는 거야? 밑에서 살라고. 그때 물량이 제일 많이 늘어. 물량이 제일 많이 늘어. 상한가 못 가는 게 다 선생님 때문이었군요. 아니 그런 선수들이 그 습관이 그래. 이 바닥 선수들이 시간의 상한가면 따라오잖아. 그러더니 거기다 엎어버려갖고 그러면 제가 20% 늘었다. 목표가 다른 거야.
그러니까 주거니 받거니 하는 거야. 어? 거기서 이제 풀고 다시 여기서 잡는다는 닫고 말씀이시죠? 주거니 받거니 하다가 내가 아니고 단 내가 더 들어오거나 에너지가 딱 느껴지는 거잖아. 사고 판 게 내만 있어. 그럼 아직도 멀었어. 아이씨 나야? 걔네들이 가장 느끼는 게 10만 주 때리는데 주는데 물량이 안 거치고 누가 다 뺏어갔어. 창고 조사하는 거야. 아니 그러면 그때 땡겨버리는 거야. 들어왔어. 물 들어왔어. 이게 물 들어왔다고 표현이거든. 이 바닥에 은어로.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그게. 근데 선생님 일반 투자자들은 그게 제일 어려워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 올라갔을 때 더 올라갈까봐 못 팔고 그러다가 갑자기 상을 말 수도 있잖아요. 아니 그럴 때는 선을 정하라 그랬잖아. 서울 반도체처럼? 중앙 백신처럼. 내가 그 구제역 또 대생 미생물이 막 날아가는 거야. 근데 그거는 따라가지 말라 그랬어. 중앙 백신이 윗골이 달렸습니다. 그럴 때 뭐라 그랬어? 중앙 백신을 사십시오. 그 다음날 상한가 쳤어. 꼬리는 무조건 달린다. 윗골이 달린 걸 하란 말이야. 그 꼬리 달린 걸. 그 꼬리 달리다가 오후에 말아 올리면 어떡해? 골이 달려갖고 다시 샀어. 샀어. 많이 못 사. 그럼 어느 선을 치면 계획이 반이라도 사겠다. 어느 선을 깨면 반이라도 팔겠다. 시스템화 시키라고. 그걸 한꺼번에 다 사고 하나보다 이러려고 그러니까 이게 또 모든 게 엮이는 거지. 그렇군요. 그래서 결론 또 중앙 백신 또 들어왔어. 지금요? 그럼 구제역이 바로 끝나겠냐? 근데 요즘 좀 조용한데? 잠잠하다가 확산되고 잠잠하다가 확산되는 게 이게 전염병 모델이야. 이렇게 해놓고 잠복기 또 이쪽에서 또 사람들이 이동하잖아. 근데 이게 동남아에서 왔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뉴스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말씀드릴 때 8곳, 10곳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도 이번 주에 좀 잠잠하니까 이런 구제역 관련된 종목들이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봐봐. 대생 미생물이 치고 나갈 때 이날이었어. 이날 5월 11일이야. 뉴스 대문짝막에 나오고 여기 구제역 다 터졌습니다. 그럴 때 고점이 얼마냐면 12,000원이야. 그리고 어디까지 꼬리 달린 거 봐. 물론 꼬리. 이때 대생 미생물 상하같이 막 날아가. 이글 배 타고. 그러니까 가는 쪽 보지 말고 요거 사라. 그 다음날 이틀 딱 조정시키지. 그 다음에 어때? 상한가를 만들어. 그래서 그 다음날 무조건 때려라. 17,000원 갔다가 그날 그 종가가 얼마냐? 17,000원에서 13,000원으로 끝나. 지금 얼마야? 12,000원이야. 근데 선생님 첫 번째 윗골이 달렸을 때랑 그 최근에 두 번째 윗골이 달렸을 때랑 나 그래서 3-4번. 그러니까 이번에 마지막 남았구나. 한 번 더 달릴 차례다. 2번, 3번. 그래서 이게 17,000원짜리가 12,000원 내가 또 온다고 그랬어. 맞잖아. 맞잖아. 그럼 오늘은 이렇게 한일사료라든지 안쳐 떨어지고 오히려 꼬리 달리고 이런 걸 사는 날이야. 급등하는 시스템 반도체 팔아서 한일사료, 중앙백신 사면 다음 주 3일에서 5일 동안 또 얘가 급등 팔 때 이 반도체 또 하면 요로 또 왔다리 갔다리만 잘하셔도 띵와. 띵호와? 굿! 그래. 굿! 알겠습니다. 미국, 중국 다 가자. 친중파, 친미파. 그래요 선생님. 우린 여기서 줄타기를 잘해야 됩니다. 한 곳에 치우치면 안 돼요. 자. 참 시장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수익을 잘 챙기는 게 중요한데 선생님 우리 G7 얘기 좀 해볼까요? 정상이 19일부터 21일까지 오늘 뭐 금요일이니까 시작을 했어요. 나올 얘기가 뭐 있겠냐? 여기서 그냥 그나마 좀 찾아보니까 이제 한국과 일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한일 정상회담, 뭐 안보, 경제, 문화협력, 청년 교류를 본궤도에 올리겠다, 뭐 주요 사안을 검토하겠다 이거고, 한미일 정상회담은 북한의 미사일 정보를 공유하면서 삼국 안보 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다루겠다라는 부분인데, 삼국 안보 협력 이쪽으로 좀 얘기를 해볼까요? 나올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왜 얘기를 하는 거야? 셋이 만나서. 모인다는 자체가 중요해. 그러면 미국의 야욕이라고 표현할게. 뭘 하겠어? 미국? 일본 니네가 돈을 좀 부담해. 대만 공격 못하게 니네가 조금 한국이랑 모여가지고 이렇게 찹찹찹 해봐. 딱 이거야. 식량하고 중국이야. 식량? 식량? 근데 식량은 무슨 식량이요? 식량 우크라이나 곡물 협정 뭐 이런 것들 한 목소리가 안 나와 절대. 독일과 프랑스가 비토 놓을 거라고.
그럼 한 목소리가 안 나와. 근데 중국이 그러니까 이게 한 목소리 나오면 큰일 나는 거야. 한 목소리. 이 G7이 단합해갖고 중국과 관련된 거를 규제를 합의하는 무슨 서명에 사인했다. 그럼 난리 나는 거야. 그러면 오히려 오늘 급등의 반도체 급락하거든. 왜요? 그러면 규제가 들어가는 거야. 그럼 중국에 있는 그거를 또 뭔가 또 보안 무슨 국가 수권법에서 사용 못하게끔 만들 수도 있단 말이야. 중국의 기술력에 우리 반도체가 많이 또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엔비디아 지금 여기 자체적으로 유예시키고 막 돌아야 되는데 그게 또 단합돼서 규제 들어가면 그럼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 아니지. 그러면 쌍따기를 우리가 만들 수가 있단 말이야. 거기서 또 우리가 맞아. 일본 우리가 지금 현재 이렇게 너크래커를 하듯이 또 하나의 표현은 잔디밭에서 코끼리 2명이 싸우면 잔디밭 다 망가지는 거야. 코끼리? 코끼리 같은 이런 덩치들이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진다. 터지듯이 코끼리들이 대판 잔디판 휘저으면서 싸운다고 표현해봐. 그러면 이 잔디가 어떻게 되겠어? 잔디가 아야하죠. 다 그냥 망가져 버린다고. 지금 이 G7은 그렇게 단일화된 게 안 나와야 돼. 각계로 가야 돼. 그래야 가는 게 더 갈 수 있어. 선생님, 우리가 무튼 한미일 만나서 얘기하는 게 식량과 중국이라고 하셨는데, 그럼 거기서 한미일 니네 중국 제재할 거 뭐 지금 그러니까 지금 새로 나올 거 아무것도 없네. 없다니까.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도 독일하고 프랑스는 비토놓을 거니까. 그러니까 또 한 목소리 나올 것 같지도 않아. 이게 러시아를 겨냥해서 한 목소리 나와. 그럼 또 이게 방산 날아가고 막 이런 거지. 근데 러시아 관련해서 한 목소리가 나올 만한 거리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선생님. 러시아산 다이아몬드 거래에 추적 가능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해요, G7이. 그럼 무슨 주가 연결되냐? 블러드 다이아몬드. 그런 종목이 생각나냐? 나 딱 생각나는 게 없다. 옛날 다이아몬드 아프리카 그 CNK 그 작전해갖고 그냥 외교관이 작전해왔던 그거 하나 생각나는 거 외에는 다이아몬드 해갖고 뭘 하자는 거야. 그 다이아몬드를 하니까 어쨌든 러시아가 다이아몬드를 팔아가지고 이득을 얻는 걸로 그거를 제재를 가하는 거니까 러시아 경제 어쨌든 어떤 방식으로든 제재를 가한다는 거잖아요. 그거 해봤잖아. 다이아몬드가 그 러시아 전체 총량의 몇 프로를 잡아먹겠지. 그런가요? 거기는 선생님? 석유를 건드리면 안 돼. 석유는 안 건드리겠지. 저 사우디랑 가스하고. 중국이랑 쿵짝쿵짝 그러니까 둠칫둠칫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 고민해봐라. G7 없습니다. 나올 게 없어. 나올 게 없어. 없네. 그러니까 오히려 6월 1일 D-Day 잡은 X-Day에서 하원으로 넘어가서 다 된다고 그러잖아. 뒤통수 때리나 보자. 근데 제가 본 기사에서는 선생님 29일이 우리나라도 석가탄신일 대체 휴일이기도 하지만 미국에서 메모리얼 데이잖아요. 휴장 이후에 그 주에 협상이 될 거야 라는 기사들이 대따만이 나오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언론은 그렇게 가야지. 왜? 뻔뿌질 해야지. 참. 그런데 실제 하원 표결을 했는데 반란표 나와갖고 안 됐다 할 때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할래? 지금 많이 빠진 상태에서 반란표 나왔다 이미 반영이야. 근데 이게 뚫었잖아. 그치. 그러면 조금만 노이즈 나오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 다우는 300에서 500 하락하는 날 딱 보는 거고 아침에 딱 일어나는 다우 마이너스 500 나스닥 마이너스 300 이걸 봐봐. 어떻게 되겠어? 그럼 그날은 삼성전자 때리는 날이겠지? 그럴 걸 대비하자고 지금부터는. 그러니까 요컨대 지금 시장이 뚫렸기 때문에 위쪽으로 뚫렸기 때문에 호재는 약하게 뭐 당연한 거야 뭐 이래서 올랐어가 되고 조그만 악재는 시장의 방향을 바꾸는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상황. 그래서 엔비디아가 고점이 340이야. 뚫는 거 안 봐. 그럼 310에서 340은 먹을 거 없다. 그리고 250에서 270은 언제든지 올 수 있다. 엔비디아 기준으로. 그러면 310짜리가 270이라면 얼마 빠르? 20% 날아갈 수 있다. 밑에서 100불짜리가 300불 3배 갔으니까. 이 30%는 순식간에 나온다고.
그런 것들을 오히려 그런 고점에서 30% 빠졌네 할 때 들어가자. 그런 종목이 테슬라입니다. 선생님 올해 비가 많이 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연구를 해와봤어요, 선생님. 뭐 살래? 선생님 수혜주 지난주에 뭐가 있어요? 그래서 없네요 했었잖아요. 네, 제가 좀 공부를 해왔습니다. 자, 물 난리가 난다라는 얘기도 있고 지금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이 막 다 가뭄 때문에 물 부족이 되고 있다라는 두 가지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인류의 물 위기가 임박했다. 기후 변화 그쪽 측면으로 하나, 물 난리가 날 경우 하나 이렇게 양쪽으로 나눠서 공부를 해와봤어요. 자, 물이 줄어든다면 물이 줄어들어? 그러니까 이제 물 위기가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 때문에 너무 더워서 물이 다 이제 증발하는 거예요. 해수면이 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7, 8월에 비 많이 온다고 걱정하는데. 그 장기적인 관점과 단기적인 관점을 함께 아우르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자, 그럴 경우에 그리고 비가 갑자기 많이 올 경우에 우리가 이제 물이 없으면 정수해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정수 관련된 회사들 이 괜찮지 않을까? 그게 무슨 회사? 한독크린텍 한독크린. 국내 최초 압출 방식으로 카본 필터 제조 기술을 가지고 있고요. 코웨이, SK매직, 쿠콘시스, 삼성전자 등의 필터를 공급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독크린텍이라는 회사가 좀 어떨까? 지금 뭐 위치도 아주 아래권에 있어서 시장에 관심을 받지 않았는데 이 단점은 정말 시장에 관심이 계속 없을 수 있다는 25,000원짜리가 7,500원 빠지니까 위치는 나쁘진 않네. 그렇죠. 위치 기준으로. 위치는 오케이. 그런데 이 기업이 시가총액이 600억짜리다. 유동물량이 품절주죠. 거의. 야 800만 주 상장된 것 중에 54%가 돼주면 400만 주 돌아다닌다. 네. 이거 동아지질 거보다 더 심하다. 그래서 다행인 게 SG 사태 같은 거에 걸릴 그건 없어요. 주가가 워낙 바닥에 있어가지고. 그래도 적자 기업은 아니네. 왜냐면 매출의 99%가 정수기 필터에 집중되어 있긴 하거든요. 한눈만 패는 회사긴 한데 이게 정수기 필터 부분에 있어서 강력하게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뭐 아시아나 이런 아프리카 같은 데서도 물이 더러우면 거기다가 이제 필터 하는 거를 해가지고 이건 오케이. 쓰잖아요. 오케이. 자, 두 번째 시노펙스. 시노펙스? 이거는 이제 삼성전자랑도 연결고리가 있으니까 그 FBCB 사업을 하고 있고 멤브레인 필터 수처리 사업을 하고 있는데요. 삼성전자의 반도체 사업량 물 취수량 증가 제로화를 또 추진하고 있어서 반도체 관련주로 어떻게든 좀 엮일 수도 있대요. 탄소 중립 관련주로. 자, 그래가지고 시노펙스는 근데 시노펙스는 그냥 2,000원짜리네. 단가면에서 아까 네가 얘기하는 종목보다는 못해. 그거보다 못해요? 그거보다 못하는데 이건 약간 저가 투기적인 성향은 오케이. 근데 바닥권에 있는 건 잘 찾아왔네. 그렇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이 끝났고요. 이번에는 이제 슈퍼 엘니뇨가 온다고 하니까 선생님 말씀대로 선생님께서 한일 사료에 집중하신 건 거의 비슷한 관점인데 비가 많이 오면 어쨌든 병충해가 끓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비료, 농약, 그래서 롯데정밀화학 혹시 어떨까 했어요. 롯데정밀. 요소수 암모니아 관련주로 또 엮여가지고 한번 시세를 보여준 적도 있고 롯데그룹이니까 아무래도 요즘 롯데가 조금 거시기 하긴 하지만 그래도 뭐 대기업발이 있잖아요. 이것도 위치는 괜찮네. 원예, 농업, 비료, 농약 생산. 세 개 다 온 거 오케이. 더 있는데? 또 뭐 그만해. 그만해요, 선생님. 하나 더 있어요. 뭐? 파세코, 제습기. 파세코? 묻어오면. 근데 그 여러분들이 좀 어떠신지 궁금해요. 우리는 제습기가 있으면 틀면 너무 더워가지고 차라리 에어컨을 틀자라는 생각이긴 한데 또 너무 더우면 제습기를 트시는 분들도 계신가 싶어가지고. 나는 근데 파세코는 그러니까 5월 달이 갑자기 이제 그 무더위가 일찍 와서 뭐 신일전자, 선풍기하고 뭐 파세코. 근데 이 주가는 보면 이미 바닥은 아니다.
파세코는 이제 또 얘기 들어오고 뭐 제습기 여름 온다 하면 항상 또 언급이 됐던 종목이기는 하니까 또 여러분들이 익숙한데 싶으면 이 종목은 뭐 그래도 계속 이제 움직이고 있었던 작년도에 종목이죠. 좋은 위치가 있었네. 11,000원, 12,000원. 그리고 11,000원짜리가 15,000원까지 갔다가 지금 14,000원. 그러니까 진폭이 너무 작다. 진폭이 작다. 난 파스코는 안 할래. 파세코는 띠. 괜히 사서 그냥 2,000원 정도 나오면 바로 팔아야 되는. 아주 딱 이슈 나왔다면 딱 팔고 어, 그렇게 해야 되는. 그런 종목. 오히려 지금 처음 얘기한 게 훨씬 더 낫다. 선생님 참 그러면 폐기문 관련주로 해가지고 인선 이엔텍이나 코인텍이 다시 한번 불어올 수도 있지 오히려 않을까요? KG ETS를 다시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 차라리 인선 이엔텍이나 코인텍보다도. 아니 헤지펀드 전략이 올려놓고 이제 저기 목표를 달성했어. 그럼 빌려다가 시세를 죽여. 그래서 반토막 이상 되면 지네들이 또 올려. 올렸다 뺐다 해야 이게 조절이 되거든. 그래서 KG ETS가 더 낫다. 차라리 KG ETS. 그럼 제가 말씀드린 그 모든 종목들보다 KG ETS가 더 낫다? KG ETS가 지금 갖고 온 거 나는 그거는 나도 한번 사볼게. 한독 뭐? 한도 크린텍. 한독 그린텍. 오케이. 제가 또 뿌듯하네요. 선생님께서 또 말씀해 주시니까. 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너 이럴 것 같아, 저럴 것 같아 해가지고 종목을 이렇게 찾아보시면 저희한테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선생님, 그러면 이제 다음 주 우리가 봐야 되는 체크포인트 뭐가 있을까요? 선생님, 금값이 계속 올라가지고 금일 꼭 사야 된다라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어요. 2,000불 때 왜 사? 디플레이션을 막아줄 거다. 금이 올해 2,100불을 돌파할 거다. 1,600불 때 하셨어야 돼. 2,000불 때 나는 1,950불부터 팔으라고 그랬어. 1,950에서 2,050. 근데 왜 요즘 유독 금 관련된 기사가 많이 나오는 걸까요? 안전자산 금을 사야 된다. 디플레를 막아줄 수 있는 건 금 ETF밖에 없다. 금장사가 팔아먹어야 되고 ETF 팔아먹어야 되니까. 팔아먹어야 돼서 기획기사를 낸 거다. 그런 기획기사류도 굉장히 많아요. 부동산 꼭지 때 기획기사들 난리 쳐갖고 영끌도 다 당한 거 봐. 맞아. 그러니까 갑자기 몰려서 기사화되는 거 의심하라. 요새 아까 챗GPT. 챗 GPT. 그런 거 의심하라고. 요 타이밍에 왜 삼성전자가 우리 흥분하는 뭐를 또 인수하고 또 자율도 하면서 뭐에 성공했다는 둥 해갖고 이런 뉴스가 왜 몰아서 나와. 선생님 인수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생각나는데 삼성 디스플레이가 RGB 올레도스 업체인 미국의 이매진을 인수했대요. 그래갖고 뭐 요새는 뭐 또 디스플레이 OLED 해갖고 LG하고도 협업하다. 협업 나는 안 된다에 배팅합니다. 뉴스 믿지 마라. 실무자를 하자 그러는데 이재용 회장 대빵이 노 할 거다. 심지어는 그거보다 우선순위가 오히려 자체 개발해갖고 자체 뭔가 풀어나가. 오히려 LG 이노텍이나 더 들여다봐라. 왜? LG 이노텍이 모든 자율주행 카메라면 사물이 인지하려면 센서가 여기저기 다 붙어 있어야 돼. LG 이노텍이 더 낫다고. 지금 야금야금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제2의 농심. 선생님 농심 지금 목표 주가 60만 원까지 상향 조정됐다고. 우리는 게임 끝냈어. 사진. 아니 25만 원, 7만 원대 갈 때가 있어. 이런 것들은 그거 먹으면 암 걸려요. 발암 물질 한번 봐봐. 발암 물질 나올 때 샀어야 돼. 그때가 27만 원이야. 지금은 우리나라 매운 거 뭐 K 라면 해갖고 세계에서 뭐 리오프에서 라면 오히려 지금 LG 이노텍이 이제 40만 원짜리가 25만 원까지 받아갖고 지금 요새 이제 28, 9만 원. 오히려 LG 센서. 그리고 아직까지 실패한 게 5G 통신이야. 근데 통신은 이 국가가 기관사 뭐가 작은 계획이 이렇게 해서 밀리는 것 같아. 그래서 오히려 계열사 KTIS를 다시 하는 거. 오, 다시? 왜냐면 다시 하는 게 이 스타링크, 앨런 머스크 뭔가 엮으려면 KT가 주축이 돼야 될 것 같거든.
근데 KT 최근에 보니까 뭐 어디랑 협력을 해서 뭐 헬스케어 사업에도 진출한다. KT 뭐 해서 또 어디에 진출한다 이런 얘기가 유독 좀 많아요. 팔아먹으려고. 뭘? 지네들 주가 이렇게 올리고 KT 주가를 부양시키려고? 담보 가치 높이고. 아, 항상 어떤 게임일 때는 거버넌스 때는 그 KG그룹도 봐. 1년 전에 쌍용차를 인수하면서 그 잡주 수준의 가격대를 다 얼마를 만들어놨냐. KT ETS 9,000원, 8,000원대짜리를 3만 원까지 만들어. 그러면 만들어 놓고 이제 막 하잖아. 그러면 이거가 목표 달성했어. 그러면 그 다음은 공매도 나오는 거야. 아니면 담보 가치를 높게 잡아. 10,000원보다 3만 원이면 담보가 많이 잡히잖아. 담보 잡히는 순간에 이제 다른 호흡에 작업자가 들어가는 거야. 그 작업자는 뭐야? 계속 때리는 거야. 때려서 사고, 때려서 사고, 때려서 사고, 때려서 사고. 그래서 물량을 늘리는 거야. 선생님 그럼 이제 DB 하이텍 D-Day가 지나갔는데 근데 DB 하이텍도 관련 반도체 섹터 움직임 속에서 근데- 상승했죠. 근데 아무 얘기가 안 나오네. 화해했나? 가정의 달이라? 아니야. 뭐 지금은 그냥 타이밍이 아닌가 봐 생각이 드네. 그냥 그러니까 지금 55,000원, 65,000원. 그래서 이것도 65,000원 오면 반 때려 올릴래. DB 하이텍? DB는요? TV는 1,500원, 2,500원 박스, 2,000원 중심으로. 근데 이게 강성보 펀드가 들어왔다고 해서 바로 막 이렇게 막 불이 팍 화르르 이렇게 되지는 않는 거잖아요. 아니, 지분 그거는 싸움이라는 본인들이 게. 싸움이 일으킨 게 먹혀 들어가면 바로 되는 건데 안 돼. 반응 안 해. 그러면 1년 걸리고 3년 걸리고. 지금 커넥트웨이도 봐. 건드리지도 아직 않잖아. 그러다가 오늘 갑자기 불이 지는 순간에 한 달에 그걸 다 게임하는 이런 종목들의 특성들이야. 그러니까 DB는 지금은 나도 12일 지나서 뭔가 나오길 바랬는데 거기에 또 라인들이 뒤져보니까 서로들 싸움을 피하는 것 같은 느낌? 그럼 업황으로 봐야 되는데 이게 또 무거워요. 업황으로 보면. 그래도 내 DB 하이텍이 장사를 아주 잘해가지고 현금 부자라고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은 부채질을 해야 되거든. 붙어야 돼. 그 지금 회장하고 누나하고 치고받고 불 지르고 막 옛날 한진칼 그거 같이 땅콩 그거 같이 불을 질러야 돼. 그게 거리가 안 나오나 보더라. 알겠습니다. 우리가 또 생각할 때 강성보 펀드 들어가서 뭐 이렇게 뭐 그때 한참 뭐 주가 오를 때 뭔가 이거 심상치 않아 했는데 이런 부분은 우리가 또 함께 또 체크를 해보시면 다른 케이스 스터디 함께 보시면서 진행하는 과정을 또 지켜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과거 사례로 그 SM을 그 불을 지르는 그 저기 뭐 헤지 펀드가 있어. 하이브랑 SM 그때 그래놓고 15만 놓고 지 팔아먹었어. 행동주의 애들이. 그 이수만 사장 어? 회장은 어. 그냥 이용당한 건가? 아니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지금 팔아먹고 땡쳐버렸어. 그러면서 주가가 급락하니까 그런데 다 가지 말라고. 그 정의를 바라는 행동주의 펀드 없다. 돈 벌는 얼굴을 가면을 포장한 뿐이지. 나는 행동주의 펀드도 머니 게임자들이야. 괜히 앞에 그냥 가면으로 정의의 사돈이 뭐 나는 다 똑같이 봐. 머니 게임. 머니게임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다음 주 그럼 선생님 투자 전략 세워주세요. 제가 금 얘기해가지고 또 슬로우 이렇게 나와버렸네. 쌍칼 전략. 쌍칼 옛날 뭐 치고 받고. 야인 시대 쌍칼 이런 거 쌍칼. 있지 않았나? 그냥 급등한 거 때려. 오늘 같이 중한 백신이나 뭐 이렇게 해서 아직 못 간 것을 사. 또 그래서 올라가면 때려. 이런 거를 6월 말까지 할래. 수익은 그때 챙기고 밑에 있는 종목으로 이동을 해서 잠복을 해서 또 올라오면 팔고. 그러니까 지금 지수 위치가 지금 우리가 1월이나 지금 봐봐. 세계 망한다는 얘기 유튜브도 싹 들어가고. 세계가 망한다는 얘기. 아니 그러니까 공포 만들고. 근데 그 얘기 아직도 들었는데요, 선생님. 그 하반기에 경기 침체 온다. 완전 기업이 몇 프로 망할 거다. 세계는 이제 막 와그러질 거다. 그런 얘기의 빈도수가 있긴 있지만 옛날 그 작년부터 3월까지의 그 에너지는 없어. 뭐 나스닥 7천 갔다 8천 갔다 얘기하신 분 지금 어디 갔는지 잘 모르겠고. 그다음에 공포만 떠들 그
애들 있었거든 유튜브에서 나스닥 급락하고 그런 거 싹 들어갔어. 오히려 나는 그게 더 불안해. 그러니까 지금 나스닥도 1000부터 시작해 11,000부터 시작해서 끼역끼역 지금 인덱스로 깨올랐단 말이야. 네. 상반기 게임 다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 선생님 이제 5월 말이니까 5월 말 6월이면 이제 상반기 끝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조금 시장은 좀 결국은 위도 있게 좀 뚫렸긴 했지만 천장이 있기는 하고 밑으로 그러니까 내려올 4월 가능성이 높고. 10달인가 우리가 종합주가 2,580이 상고거든. 그거 뚫을까가 나는 못 뚫는다. 못 뚫는다 이번에. 그런데 하단도 뭐 2,350 안 온다. 그냥 이렇게 갇혀 있다. 그래서 2,550, 2,450 그러면서 종목 100포인트? 순환만 돈다. 이럴 것 같아. 그리고 새로운 호흡은 6월달 그 연준위에서 금리를 동결하면서 뭐라고 떠들 거야. 근데 이번에 금리 인상할 수도 있다라고 또 매파적인 발언이 나왔잖아요, 그- 선생님. 뻥이야. 믿지 마. 뻥이야. 걔네들 그 행동 그 뻥이야 뻥. 그냥 나오는 지표들이 올릴 수 없어. 뭐 경기가 좀 이제 물가지수가 다 낮아지고 있으니까. 뻥이야 뻥. 그냥 뻥. 물가지수가 낮아지고 있긴 하지만 연준이 얘기하는 2%대보다는 확실히 좀 높은 수치긴 해요. 그래도 뭐 전체적으로 낮아지고 있다는 부분에서. 그러니까 코어를 자꾸 봐야 돼. 그냥 코어. 코어? CPI? 코어 CPI. 알겠습니다. 자, 시장이 참 답답해요. 그래도 막 이렇게 시원히 막 하게 막 상승을 해주면 돌고 도는 장사에서 수익을 좀 잘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근데 우리 카페에다 자료 올렸어요. 지수 인덱스의 시가성행에 매크로에 함몰되지 말고 금년 1월 3일부터 지금 100% 이상 올라간 종목이 몇 개인 줄 아냐? 그걸 내 걸로 만들어야지. 자꾸 돌아. 어마무시한 종목장이 계속 순환이 돼. 중소형주로. 그런 걸 내 걸로 만드세요.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 걸로 만드는 한 주가 되면 좋겠습니다. 자료는 또 선생님께서 카페에 올려주셨다고 하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이만 물러가도록 할게요. 구독, 좋아요, 애정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주말 편안하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뵐게요. 여러분 안녕.